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전날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8.88포인트 0.67% 오른 16,331.05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도 11.24포인트 0.6% 상승한 1,872.01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11.68포인트 0.27% 오른 4,319.29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3에서 6개월 뒤에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2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고용시장 회복세와 주택가격의 상승, 증시 랠리 등이 가계 부를 늘리는 데 일조해 미국인의 자신감을 높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3월에 큰 폭으로 오르며 2월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초 혹한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3월 제조업지수는 9로 시장 전망치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한파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6.3을 기록한 바 있어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늘었습니다. 변동성이 낮아 추세를 반영한다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주택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2개월 연속 감소한 연일 기준 460만 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며 201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이례적 한파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47% 내렸는데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21%와 0.46%씩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제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시사하면서 동반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장 후반 미국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옐런 충격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네요.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 덕에 하루 만에 반등을 했더군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개선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힘이 됐는데요. 물론 주택지표는 좋지 않았죠. 기존 주택 매매가 2달 연속 감소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례적 한파 탓이라면서 시장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옐런 충격이 있었던 날에도 뉴욕 증시는 밑꼬리를 달면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미국발 훈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MC 여파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전일 1910선까지 밀렸었던 우리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어느 정도 반등해줄지 궁금한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가운데 선물의 환매수 움직임도 전혀 없고요. 여기에 기관까지 같이 팔고 있어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등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은 있겠죠? 출발 증시 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악정고토한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외국인 기관,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성촌놈의 신창원입니다.
네, 1940선에서 정확히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20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에 1930포인트를 깨면은 사라라고 하셨었는데 우리 대표님 말 듣고 실행에 옮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동시만기 이후에도 전혀 없거든요. 어제도 꽤나 많이 팔았는데 이 선물 지수도 250을 깨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여전히 254, 255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파생적 전략까지 포함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파생에 대해서 파생 때문에 전부 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콜에서 풋으로 전환하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 보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탐색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예상외로 이제 어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심각히 빠졌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행 스펜2에 빠짐에 도전하지 마라. 제가 근데 우리가 한번, 이평은 60일 이평이죠. 선행 스펜2죠. 선행 스펜2 빠지는 날, 주가가, 선행 스펜2 빠지는 거 예비됐을 때 캔들 차트가 항시 주가는 하락한다.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수차 제가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 자리, 특히 이제 1월 2일 날 빠진 이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지금 진동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괜찮아요. 충분히 이제는 한번 붙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매수하라 했는데 매수했는 분이 방금 우리 에리나님처럼 매수했는 처럼 얼마 되겠느냐 볼 때 참 매수한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그냥 공포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이제 여러분 분봉 보시면 하루 점들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내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공포였는데 생각 외로 오늘 미 증시가 어제 이제 시작 때 유럽 증시가 1포인트 이상 빠지다가 돌아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920포인트 이하, 1900포인트 이하는 1920포인트 이하는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이평의 수렴 부분이거든요. 이평이 수렴에 있다. 이 수렴 자체가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수렴 자체가 저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평 자체가 이미 역배열에서 왔기 때문에 이평이라는 것은 역배열 후에 정배열 내는 게 이거는 불문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들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심리도가 이제 40입니다. 오늘 조금 밀리면 제가 볼 때 안 밀릴 것 같은데요. 오늘 밀리면 심리도가 30 이하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적극적으로 매수 단계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 수렴 부분이란 것은 지지도 되지만 저항이 된다. 일단 지금은 저항입니다. 저항이란 말은 올라갈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고생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의를 두고 계속 박스권 매매. 그 박스권 매매를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기준선을 두고 그 기준선 방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푸 돼가지고 기준선에서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정리하는 템포를 가져야지 새로운 것을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시 기준선의 변공 모양을 보셔야 된다. 기준선이 아직까지 당분간 움직이지 않아요. 당분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 자체의 중심선, 그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49포인트, 50포인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계속 여러분을 흡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고객의 특검도 이제는 과거처럼 19조, 20조 이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13, 4조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선물 예수금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물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늘 상승하지만 크게 힘은 없을 거예요. S&P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약세 모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팔죠. 특히 비차익 순매수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은데도 팔고 있는 그런 모양이 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이 검은색이 대형주입니다. 중형주고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의 수익이 엄청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소형주가 이제 다 왔다는 거죠. 보통 대형주와 소형주 가장 시세가 안 나는 종목과 시세 나는 부분이 10% 이상 이 개혁이 벌어질 때 상투치는 경향이 그래 많습니다. 이 붉은색이 소형주고요. 중형주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주가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소형주도 한번 주춤주춤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피보 보면요, 주 피보 자체가 제가 어제 줄 끝나는 데 갔었네요. 1920포인트, 제가 이제 20포인트 했는데 1919.25까지 밀린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이번 주에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한 1930포인트에 끝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포인트 피벗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 피벗과 주 피벗이 같은 자리죠. 1915포인트, 1920포인트 자리에서 지지받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강력한 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이하는 잘 빠지면은 금방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피벗 자체가 여러분 상승 쪽인데요. 25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30포인트까지 한번 봐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이 요즘에 하방이탈, 상방이탈이 원래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납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 나는데 이번에 보면 열흘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한번 3, 4일 단위로 한 번 쏘는 그만큼 시장 자체를 선물에 인하여 교란시켜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꿋꿋한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이 또 평균 가격에서 5가 빠졌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은 254입니다. 254예요. 254 선물 평균 가격에서 249. 제가 누차 말씀드린 평균 가격에서 5 이거는 저점에 살 수 있는 좋은 템포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못 사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출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밀린 상태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3개 있죠.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서서히 이제 본전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 사이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계속 물 먹고 있는데 오늘 추미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종목 한 종목 있죠. 포스코입니다. 어제 포스코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사실 분 없겠지만 사신다면 지금 가격대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네이버 80만 원 이하,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는 너무 착한 가격이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급한 주식, 급등 주식 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이 괴팍해집니다. 이럴 때서 여러분이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상하, 난 복잡하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가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기 차트는 분명 가기 자체가 음운전환입니다. 음운전환이 양운나기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1940포인트만 있으면 양운을 숙기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20포인트 상승은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운은 괜찮은 자리에 날 가능성이.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상승 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물망 차트를 봤을 때 수렴 부분이 워낙 큽니다. 수렴이 폭이 좁혀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세가 별로 나지 않는다. 시세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 그 대신 뭡니까? 하락폭도 크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하다. 미약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2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식 보유했는데 2월 달에 쉬어가자고 한 게 1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와서 지금 여러분 3, 4일 됐는데 쉬어가자가 10일이었습니다. 사자가 여기 한번 사자, 어제 한번 사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제 저점에 샀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혹시 샀으면 하루 정도 더 상승을 합니다. 내일까지 상승하니까 갖고 계시고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어떤 위로와 어떤 발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삶을 설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장 자체가 너무 도깨비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계 복선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역시계 자체가 여러분 낙폭이 확대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다시 반대로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계륵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시작 자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주가에 급락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극한다고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중장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EQ 볼륨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적이 없다는 것은 실세가 쉽게 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플로우 차트 보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플로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너무 투매도 무리하게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매물층이 두껍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껍하게 하방 이탈하기도 그렇고 상방하기도 이탈하는 아주 계륵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드립니다. 때가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의 아픔이 있을 때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번에 물론 떨어지죠. 제가 볼 때는 192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물론 하방 이탈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안 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과거에 1870, 1770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지수에서 절대적으로 비싼 지수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즘 수익 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자리의 수익이 쉽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계속 지금 깃발령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깃발령을 거래준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520까지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쉬어가는 하루 되시면 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을 줬는데 우리도 1920선 정도에선 지지력을 보인 뒤 오늘 한 10포인트가량 반등하는 1930선 정도의 마감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선이 위치한 1950 라인은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소외됐던 대형주가 중소형주와의 괴리율을 좁히면서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크다 하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전일 포스코를 추천해 주셨었죠. 홀딩이라는 AS까지 받아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전할까요? 상한가 예상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이드코 멘토님 연결해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2달 가까이 쉬었던 레드로버에 드디어 추세 전환 신호가 떴고요. 원익 IPS도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서 거의 목표가에 임박하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포함해서 AS 중심으로 먼저 들어보겠고요.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은 어디에서 나오리라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수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6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드물었지만은,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차별화도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점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5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레드로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 레드로버가 어제 한 4% 넘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줬죠. 레드로버는 너무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제 상승은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이 레드로버의 주봉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제 거래량만 터졌으면 사실상 우상향 패턴으로 바뀌는 추세인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시장이 조금 약해지면서 그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폭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정도에 한 8,000원 돌파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강한 모습으로 7,5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보다 2배 정도 넘는 거래량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이 레드로버가 뭐 실적도 좋고 그리고 뭐 차트도 좋고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장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보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익 IPS가 이 종목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부터 8,500원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8,500원 정도에서는 땡큐하고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와준 게 바닥에서 상당히 좀 찜찜하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자체가 수급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증권사 레포트가 나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팔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의 어제 고점이 8,520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8,500원. 그러니까 거의 5차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2.5%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5%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매도 일단은 재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꾸준히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일단 저는 오늘 정도에는 이 원익 IPS가 다시 한번 고점 장기 저항 라인 부분들, 이 저항 라인 부분들을 맞고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기관들도 내릴 때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심리를 역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익 IPS는 수익 관점으로 보고 일단은 다음 주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이 디스플레이텍은 제가 이 종목도 어제 한 8,000원 근방까지 상승폭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대를 두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제 윗꼬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제 7,69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을 하면서 한 4% 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시장 밀림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던 상황. 그리고 어제 좀 하락 출발할 것 같다. 그 이유가 개인들이 일단 그제 4% 정도 상승을 할 때 윗꼬리에 일단 개인들을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물리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만약에 4%에서 5% 정도 그 구간이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역시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느꼈던 게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바닥에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관점과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 그리고 이 종목도 다음 주 정도 슈팅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종목을 언급 안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P 시스템인데 이 AP 시스템을 일단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왜 언급을 안 드렸냐면은 현재 구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AP 시스템이 그동안에 고점 대비 하락 3파동이 좀 나와주면서 개인들을 상당히 힘들게 한 종목입니다. 특히 IT 부품주들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상당히 수두룩하고, 물려있는 개인도 상당히 수두룩한데, 자, 지금 이 AP 시스템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2012년도 6,000원까지 급락이 나와주고 나서, 6,000원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고 나서,
13,000원까지, 13,95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하기 전에 그 6,000원대의 저점을 지지해준 그 2평 라인대가 120월봉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차 14,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물려서 아이고야 죽는다 할 때 저점을 잡아준 2평 라인대가 8,500원대입니다. 8,500원대. 8,500원대인데 근데 지금 이 8,500원 라인대를 3개월 동안 지지하면서 깨지 않고 있다는 거는 지금 그 부분은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8,500원대가 깨졌을 겁니다. 3개월 동안.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8,500원대를 지지하면서 뉴스성 그런 재료가 나와주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21선을 돌파하는 도전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매수에도 봄직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 AP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오늘 시초가에 좀 매수에 들어갔다가 한 9,000원 부근에서 한번 꺾고 나오는 전략으로 해서 뭐 손절가는 뭐 당연히 전저점이겠죠. 8,500원대 짧습니다. 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폭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4이동통신 관련들 중에서 그중에서 기산텔레콤이 있었고 영호통신도 있었고 콤텍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성화정보통신을 좀 매수하자 제 4이동통신 관련해서 성화정보통신을 좀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산텔레콤이 한 9%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성화정보통신도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 지속 매수입니다. 어제 일단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우리가 제 4이동통신 관련주들 공략할 때마다 느끼는 게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죠. 단발성 매수들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4이동통신 관련된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봐서는 뭔가 하나 터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 5월 달에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 4이동통신 관련주들은 윗꼬리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이 섹터들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철도주들이나 가스관 관련주들처럼 재료성 호재가 터질 때까지 우리가 일단은 현재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이고 오늘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앞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어가면서 심플하게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살짝 목표가를 찍은 원익 IPS는 현금화자고 얘기하셨고요. 레드로버와 디스플레이텍 등 종목들은 또 기대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서화정보통신 등 제4이동통신주는 눌림목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AS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고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 포함해서 모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옐런의 충격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뉴욕 증시는 왜 올랐느냐? 미국의 개선된 지표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나왔던 지표 4개 가운데 3개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장도 한 1930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싶네요. 잠시 후 시초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